자, 이번에는 관상하려고 합니다. 관상. 관상은 여러분 잘 알지요? 사람 보고 사람 아는 지인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이익될 건가, 손해될 건가, 그거 하는 것이 관상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살까 못 살까, 또 내가 잘 살까 못 살까, 그게 하는 게 관상이거든요. 근데 관상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관상은 잘생기면 잘 산다. 또 관상은 균형이 없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졌으면은 인생의 삶이 굉장히 어렵게 산다. 이게 관상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길상유로, 이게 유자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길상은 항상 녹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겨야 길상이냐? 뭐 잘생기면 길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유록이라고 그랬는데 유록이라고 보다는 복록이라고 해요. 복은 돈 생기는 거요. 록은 벼슬 되는 거고 직업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길상은 잘생긴 것을 길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잘생기면 잘 산다 그 소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겨야 잘 사는 거냐, 이거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커온 습관대로 사람을 보는 방법이 생겨요. 또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잘생기고 못생기는 것, 이런 걸 보는 것이 관상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사람은 생이지지라고 해요. 생이지지. 생이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저 사람 어떨 거다, 저 사람 어떨 거다,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 관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을 거의 가지고 온다. 옛날 육조라든지 큰 선지식들은 대부분 생이지지 하시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생이지지 안 되면은 학이지지다. 학이지지. 이건 배워서 한다. 배워서 한다. 학이지지라고 해요. 학이지지는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많이 공부를 해도 몰라. 곤이지지라 그래.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공자 말씀이에요. 공자. 곤이지지는 노력해서 안다. 근데 우리는 본래 타고날 때부터 생이지지예요. 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떤 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관상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기면은 복록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생이지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이지지로서 세상 이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생기면 잘생긴다, 이것이 생이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럼 잘생기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야 잘생겼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 볼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요. 곤이지지가 돼서.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형혈 신기 그래요. 신기. 이 형이라는 것은 그대로 형상을 얘기해요. 몸, 뼈대와 살찐. 보통 잘생겼나 못사는 것은 껍데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생겼나 못산다, 그 형상을 본다 이거예요. 형상은 외면적으로 잘생기면 대부분 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은 안입이 설신이가 어디에 비롯되느냐면은 뭐 간신, 빗배신, 그러니까 내장에서 기운이 눈이나 코나 귀나 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열, 피가 건전하고 씩씩하고 건전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입이 설신이가 확실하고 잘생겼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열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신체 또 눈과 코나 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생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생겼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 복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고 사람은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이 흐리멍텅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큰 일을 못하고 또 이렇게 뭐 일용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생겼어도 정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겼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데 큰일, 뭐 대통령도 하고 역사에 남는 뭐 가오는 있지만은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렇게 표가 덜 나요. 다만 위험이라든지 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강한 사람은 보기만 해도 느낀다. 그래서 위험이나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팍팍 오는 것이 이 심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신이 많이 강한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운, 이 기라는 것은 에너지를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라든지 뭐 기질이라든지 그 요새 말하자면 탤런트라고 해서 그 행동에서 나타내는 그 사람의 능력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기질 뭐 끼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장점이 기로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몸뚱이 잘생기고 또 이게 정신이 강하고 또 재능이 튀어나온 사람을 갖다 형혈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 사람은 잘생긴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앞으로 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은 벌써 딱 보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생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이지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학문적으로 다시 새롭게 표현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은 우선 이게 이제 풍룡수려 하다 그러죠. 남자들은 대부분 등째 큼직해야 돼요. 그리고 뼈다구가 융성하고, 그러니까 뼈와 살집이 풍성하고 등째가 큰 남자들을 여자들이 좋아하지요. 남자들 뭐 나처럼 적은 사람 뭐 별로 좋아해요? 적으면 누저라고 해서 그 전에 저 뭐야 사회에 뭐 지탄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눈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잘 먹여 살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 생이지지서 알아.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또 풍요로운 남자를 좋아해. 이거 틀림없어요. 잘생기면 잘 산다. 근데 이렇게 잘생겼어도 저 아까 말하자면 신기가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생긴 데다 신기까지 좋아하면 최상의 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풍요한데 신기가 약하면 안 된다. 근데 풍요하면 대부분 잘 살 수 있다. 또렷하게 큰일 뭐 출세는 못해도 평생 먹고 사는 것은 풍요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건 주로 남자들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들 볼 때는 남자들이 여자 소개팅 해주는데 할래 그러면은 남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쁘냐?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이쁘냐 물어봐. 이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들은 이쁜 거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 이쁘면 팔자 폈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을 좀 좋게 얘기해서 수리하다고 얘기해. 빼어나기 아름답다. 수리하다 이게. 이쁘면은 죄도 없다고 그래. 어떻게 이쁘다고 죄가 없냐고. 이뻐도 싸가지가 없으면 죄 있는 거지. 근데 이쁘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미화시켜줘. 그래서 여자들은 이뻐야 된다. 그걸 수리하다고 해요. 근데 이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이쁘기만 하면 술집에 또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쁘되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카리스마가 있을 때 파워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쁘고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여자들도 당당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요해도 정신이 없으면 별볼일 없다. 잘생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수려해도 여자라도 약간의 도도함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주 관성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잘 모르니까 또 군수를 또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잘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좀 팔자 사는 사람 설명해 볼까요? 팔자 사는 사람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뾰족한 첨자예요. 첨이랑 뾰족하다 이거야. 아이 저 사람 입이 뾰족하고 귀가 뾰족하고 목젖이 튀어나오고 어디든지 보면 성격도 뾰족해. 그럼 그 사람 잘 살겠어요? 인생에 파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뾰족하면 안 된다 이거. 어디 너무 지나치게 풍요롭지 않고 이렇게 날카로우면 안 된다 소리예요. 이러면 팔자 사놨다 소리예요. 귀인 못 된다 이거. 고급스러워 못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깎기 삭자예요. 깎겠다 이거예요. 뭐 머리 깎을 삭도로 깎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깎일 삭자예요. 그러니까 뭐 턱이 깎였고 광골이 깎여 이마가 깎여 귀가 깎였고 뭐 머리통이 어디가 깎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뭐 생기다 만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삭됐다고 하는 거예요. 첨삭됐다고. 이거 첨삭은 대체적으로 상상을 해봐요.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까는 풍류수리하면 잘생겼잖아. 이거 못생기면 팔자 사는 거야. 일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첨삭된 사람이 정신이 건전하고 바르면 그 사람도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인생은 파란만장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풍류수리에 반대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건 착자에 좁은 착. 귓구멍도 좁고 콧구멍도 좁고 뭐 전부 좁아 터졌어. 그게 옹색해. 그게 보기만 해도 옹색해. 눈도 동글동글하고 콧구멍도 그냥 조그마하고 귓구멍이 조그마하고 뭐 입도 조그마하고 대체적으로 다 좁아 터졌다. 그러면 보기 좋아요? 이거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 이러면은 팔자 사납고 인생이 힘들게 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좋은 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노출됐다. 광골이 노출되고 깎다가 노출되고 살이 없고 눈이 툭 튀어나와서 노출되고 잇몸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는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노출됐다. 노골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것이 감춰져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보기 좋겠어요? 잘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못생기고 그러니까 못생겼다 그러면 사람이 좀 말이 비하스러우니까 한번 참삭창로 됐다. 그러면 일생에 시련이 많고 풍파가 많다. 이렇게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풍룡수레에 반대되는 소리. 풍룡수레는 잘 산다. 복록이 있다. 근데 참삭창로는 인생에 시련이 많고 풍파가 많다. 똑똑해서 큰 일을 해도 인생에 시련이 많다. 이렇게 하면 관상 다 끝났지. 관상 더 볼 게 보이냐. 근데 이렇게 해줘도 사람들이 몰라. 나도 몰라서 학이지지하고 권위지지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해주냐면은 여기서 한참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 배우는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마음을 닦고 수행이 돼가니까 도둑놈이면 도둑놈이 보이고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보이고 성인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닦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닦으면 첨삭창로에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놔닦으면 풍룡수레도 인생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이게 관상의 심상의 요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 개론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하면 팔상으로 나누고 있어요. 팔상 8가지 관상의 모양. 이건 서로 본다는 소리예요.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본다예요. 서로 나무에 눈 붙어 있잖아요. 서로 본다 소리예요. 서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팔상에서 8가지 상을 보는데 8가지 사람의 형태를 8가지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맨 처음에 나온 저기를 한 것이 유명지상이에요. 유명지상. 이 위험 있잖아요. 요새 말하는 카리스마야. 그 다음에 이거 맹수잖아요. 맹수.
어? 위험 있고 맹수 같은 상이면은 이 사람은 출산 때가 근데 무얼로? 권력자. 권력자. 권력자가 뭐야? 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다 권력자잖아. 그 다음에 군인도 부전에 걸렸다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대부분 임행지상은 권력자들에 나온다. 그리고 어떤 회사도 사장도 회장도 얌전한데 거기서 막 쥐름 잡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재상이 되면 실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명재상을 이렇게 딴 말로 풀어보자. 호랑이나 사자는 이렇게 동물들 보고 벌벌 떨잖아요. 소리만 듣고도 벌벌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싸움을 아직 하나도 상대방의 겁을 먹어. 이것을 유명지상이라고 해요. 그 동물 중에서는 이렇게 맹수류, 그 다음에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은 본래 기질도 있지만은 무섭고 힘도 좋지만은 보기만 해도 위압에 질린다. 그런 사람은 권력계통에서 출세를 한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정권 잡는 경우, 또 무슨 판검사를 한다든지 경찰 고위급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유명지사를.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뭐 사법관에 요새 뭐 대통령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호랑이 사자같이 안 생겼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부분 호랑이나 범같이 생긴 사람, 위험이 있는 상을 갖다가 첫 번째로 시죠. 권력을 잡아. 근데 반드시 권력을 잡는데 그 권력 끝은 어때요? 서로 물고 뜯고 해서 비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갈 염려가 항상 있다. 정권 끝에는. 그래서 유명지상은 유명할수록 그 덕을 쌓지 않으면은 나중에 감옥 갈 일이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유명지상들 나중에 뭐 형무소도 가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중지상이라고 해요. 부중지상. 이건 두텁고 후자거든. 두텁고 무거워. 이런 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벌급이라든지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풍룡해. 풍룡. 아까 풍룡지사를 배웠잖아요. 풍룡이라는 것은 등치가 크고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묵직해서 이렇게 끌어올려도 끌어오지 않을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배, 유조선 같은 건 잘 끌어지겠어요. 끌어도 차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중지상은 그런 상이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 많아요. 재벌들이라든지 큰 부자들한테는 후중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찜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원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자 됐다. 옛날에 오대산에 월정에서 사는데 조중훈 씨가 가끔 와요. 오면 그 사람은 턱 세우고 턱 차에 내려서 서 있으면 정말 천근만근처럼 무게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비움 맞추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오대산 자주 와서 뭐 불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후중지상이라 딱 느껴져요. 그리고 재벌급들도 이 후중지상은 거의 최고 언어야. 근데 재벌들도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볼품 없으면은 헛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실세가 유명지상이라든 후중지상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세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상은 후중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몇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청수지상. 청수지상이라는 것은 이게 맑을 청자예요. 맑고 빼어나다. 이렇게 학같이 생겼다. 청수지상은 대부분 학자들이나 고고한 선지자들이나 성각자나 위대한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아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학과 같이 산다. 청수지 학치라고도 얘기하죠. 아까 후중지상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후중지상은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나중에 좀 좋지 않은 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돼. 유명지상은 형무소 갈 일이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후중지상은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살이 많이 찌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대신 병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 청수지상은 대부분 뺏싹 마르고
학체로 고고하게 보여. 옛날 뭐 함석헌 씨라든지 뭐 대법관 한 사람들은 청수지상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학처럼 좀 야이기도 하고 고고해. 그렇지만은 항상 외롭다. 자식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또 부인도 경제적으로 청소하잖아. 청빈하잖아. 그게 청수지상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대학자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 살도 있고 위험도 있고 깨끗하고 맑고 이것을 최상으로 생기죠. 사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이 났을 때 저 양반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참 큰일 났다.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저 사람 큰일 났다. 그 학체거든. 고고하니 늘씬하니 키고 그냥 학자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학문을 해야지 저렇게 정치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나왔으니 저 사람이 나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땅에 내려왔으니 그 사자밥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자밥이 돼버렸어. 윤석열이라는 사자 호랑이 같이 생긴 사람이 밥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체형만 보고도 이게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국이 어때요? 학교같이 생겼잖아요. 학교에 있어야지. 그 사람 나오니까 사자 밥 되잖아. 윤석열 봐요. 딱 사자 호랑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유명지상이 되잖아요. 권력 지방에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력에 자기도 모르는데 그쪽 빨리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후중지상은 이렇게 용맹한 거 없지만은 내가 이낙연 씨를 볼 때는 후중지상이라고 하잖아. 후중지상이다. 그래서 덕스럽고 풍요하고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무지력 사는 데가 없잖아요. 윤석열은 대권 주자라도 무섭게 생겼다. 청주지사 조국이 저 사람 끝났어. 내가 그렇게 평가했다. 그 관상만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고계지상이 있어요. 이 글자 보세요. 옛날 사람 같아. 그리고 괴이하게 생겼어. 그런 상이야. 그런데 눈빛이나 이런 정신이 만만치 않아. 이런 사주도 아주 고급 사주에 들어가요. 문희상인가? 그 사람을 보면은 하여간 시커머니고 눈은 푸석푸석하고 못생겼어. 그런데 살찜도 있고 또 위험지상도 있는데 보면 옛날 사람과 같이 참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저 사람 만만치 않구나. 고계지상이고. 그랬더니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도 해먹고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계지상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 정맥이 이렇게 정감이 가지는 않는데 독특한 개상을 갖고 있었어. 절에 가면 나한상이라고 있어요. 나한상. 나한이라는 아란을 얘기하는데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아란을 최고의 깨달음의 존재로 보는데 대승불교 와서는 그 독특한 개성이 강한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계지상은 아란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도 특별한 출세를 한다. 뭐 사법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여러 가지 출세를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보면 못생겼는데 특이한 생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고계지상. 그래서 대부분 팔상 중에서 이 네 가지를 길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고귀하고 출세하고 있다. 근데 단점이 있다. 이런 사주는 이렇게 사람 일꾼으로 하지 인간적으로 좀 행복한 맛이 약하다. 개성이 강해서. 그래서 큰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행복이 좀 그러다. 그래서 청수지상. 이 네 가지 기상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반대되면은 현찮은 사람, 이건 잘생긴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반대되면 어떻게 해요? 못생겼다는 얘기야. 인생이 불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8상인데 4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악관지상이야. 나쁜 악자야, 악자. 내가 악자. 글씨가 악필이에요. 악필이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다 알아서 들으면 돼요. 우리가 악필이고 이거 지금 고쳐지겠냐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잘 보고. 악질이야. 또 완고해. 악하면서도 완고해. 쓸데없고 센 사람이 악관지상이라고. 그러니까 집안 잘났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살기 등등해.
조폭, 깡패 이런 사람을 악관지. 보면 살기스러워요. 그리고 좀 고운맛이 여기는 청수지나 이런 좀 보게 해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는데 이거는 악질, 위험의 반대생이에요. 위험이 있어 맹수지상이 아니고 아주 악인이라는 느낌 들어요. 이런 것은 조폭이나 깡패예요. 이런 사주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조폭이나 깡패물이다. 이런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악관지상이라고. 이게 이제 속탁 그래. 이게 속인이라서요. 속. 세속 탁하다. 속탁지상 그래. 속탁지상.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막 먹고 막 자고 막 마시고 마구 사는 사람들. 춤도 막 춤이 있죠. 마구 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지는 흥겹지만 나이 먹으면 혐오스러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 속탁하다. 속인같이 착하게 산다. 이것도 핫질이에요. 이건 평범한 사람 다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배고프면 막 먹고. 그 스님들도 좀 고상하게 살면 되는데 막 마시고 막 이게 먹고 막 하면 좀 탁해 보이잖아요. 말도 막 하고. 나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관상 배우서는 좀 고상해져야 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전엔 내가 좀 저속스러웠어. 내 고백하는. 그러니까 속닥지상이다. 관상 배우니까 이래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럼 2개 더 남았나? 그 다음에 속닥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고한지상 외롭고 춥다 이가 찰 한자예요. 외로울 꽃자 외롭고 고독해 보인다. 그러니까 어디 외가리 같은 거 보면 키 크고 쓸쓸하게 다리 한쪽 올리고 물가에다가 외롭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굴도 보면 키는 큰데 얼굴은 시커멓고 그냥 진흙이 잔뜩 그냥 먼지가 잔뜩 이렇게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상이 있어요. 이런 평생에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학체는 고고하기라도 하잖아. 이것은 학체와 비슷한데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보여요. 살도 안 찌고. 마랑이는 그렇지만 가끔 와서 저거 고치는 사람 보면 참 고한지상이구나. 키는 큰데 빽싹 말라가지고 균형은 잘하고 평소에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한지상이라고. 그러니까 학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외롭고 고독한 거. 키 큰 빽싹 말고 피부가 그냥 먼지 뒤집쓰고 이런 외한 고한지상이라고. 그 다음에는 박약지상 약해 보인다. 약해 보여. 토끼나 염소 참 순하고 착하고 그거 뭐야? 만만하게 키워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약지상이 되면 하입니다. 박약지상 이게 약하게 보인다. 내가 조금 약하게 보여. 좀 불행하게. 그러니까 머리 깎아놓으니까 잘생겼다 하면 이쁘다. 그러니까 맨 시자만 시켜. 그 덕분에 타는 스님 시자는 뭐 3년이나 했지만 박약지상이 되면은 이렇게 욕심내면 안 돼. 근데 나도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요. 욕심내면 감당이 안 되니까 먹고 살만하고 돈 벌으면 아프고 죽어. 그러니까 비빈증묘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하면 명을 잃는데 돈 많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게 약해서 그렇다. 겁도 많고 약하다. 뼈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만족하고 살아. 근데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목소리가 좋으면 그좀 때운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말을 하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말을 오래 하거든. 힘있게 한단 말이야. 이건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얘기야. 그래도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욕심 덜 내고 살고 남 싸움하려고 피하고 살려고 내가 생질이 좀 덜 넣어서 그렇게 해서 몇 개예요? 팔상이라고 이것만 보고도 관상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크게 처음에 우리가 입력이 돼야 돼요. 뭐 눈에 이게 상처가 좀 있고 눈썹이
있다가 없고 이렇게 자잘하게 뭐 입이 튀어나왔느니 입이 들어갔느니 이빨이 없느니 뭐 이렇게 사소한 보지 말라 이거. 이렇게 크게 보라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도 못하면은 이제 이목구비로 들어가자 이거. 이목구비로. 이제 이렇게 크게 갈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세세하게 쪼개면은 석 달 강의로서 이제 관상을 거의 마무리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관상하니까 그렇게 세세로 하면 지엽적으로 해고 우선 큰 거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 자세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큰 것을 먼저 알아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팔상같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이목구비 들어갈까요?